연구소의 이기제큐티브 디렉터인 라핀 소넨셴이 계십니다. 또 UCLA 라틴계 정책 및 정치 이니셔티브의 창립 이사인 소니아 디아스 박사님이 나오시고요. 또 오렌지 카운티 시빅 인게이지먼트 테이블의 이기제큐티브 디렉터인 조나탄 백이 나와 계십니다. 또 웰빙을 위한 흑인 여성의 제넷 라빈슨 플린트가 LA에서 나오셨습니다. 또 인랜드 임파이어 유나이티드 인랜드 임파워먼트의 마이클 고메스 데일리가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각 발표자의 양력과 줌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기자회견 중이나 채팅창을 통해 연사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사 여러분,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동시에 통역하고 있는 통역사들을 위해 되도록이면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EMS 뷰 편집장이며 베테랑 정치 기자이자 저자인 필라 마레로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필라 맡아주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샌디, 또 오늘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5분의 훌륭한 연사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에게 왜 선거가 이렇게 중요했는지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레이빈, 슈넨슨, 캘스테이트 LA, 팻 브라인 공공문제연구소의 이그제큐티브 디렉터인 라피안 슈넨슨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너무 아주 좋았는데요. 이제 왜 유권자들이 누구를 투표하나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리더들이 뭘 하는지를 아는 것뿐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뭘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또 그 소수민족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조금 후에 이제 그 시장 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흑인 유권자, 유태인 유권자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미팅에 가서 다 그들이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카드 게임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소환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그 언론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여러분이 다 관여를 하셨겠지만요. 어떻게 그 소수민족이 투표를 하는 게 시간마다 바뀌었습니다. 왜 시간마다 바뀌었냐는 것은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습니다. 좀 깊이 있게 지역사회가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를 기다릴 그런 인내심이 없습니다. 라틴계는 투표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라틴계는 또 소환 선거 때 투표를 하겠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는 라틴계가 아마도 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금요일이 됐는데요. 그 선거가 한 일주일 정도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지역사회를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소니한테도 듣고 또 다른 분들로부터 들으실 텐데요. 많은 지역사회는 투표일 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하겠는데요. 캘리포니아 그 소수민족을 보면은 너무 전국적인 폴링에 딸립니다. 전국적인 것은 그것은 바로 또 많은 나라에 영향을 가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빨리 한다면은요. 상당히 그 소수의 흑인, 소수의 라틴계 또 소수의 아시안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라틴계가 뭐 그 투표를 안 할 거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더 많은 정보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그냥 금방 합니다. 조지 W. 부시는 거의 라틴계의 50%가 있습니다. 전국 투표가 아마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조언하는데 지금 알리는 것은 이런 각 커뮤니티가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하게 분석을 갖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전국적인 투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적인 설문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또 그 정당의 또 전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서부에서가 아니라 동부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라틴계는 소환 선거에 열심히 하겠다 한다면은 또 라틴계의 투표율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또 소니아의 데이터를 볼 텐데요. 이 시작이에요.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85%가 우리 편을 든다면은 어떨까 하는 건데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또 동네별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뛰어난 샘플을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많은 유권자들의 대상으로 설문을 합니다. 한 이런 전국 설문보다 서너 배가 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 사회가 상당히 아주 활발해집니다. 여기에 뭐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전국 설문조사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전형적인 또 라틴계에 대해서 흑인에 대상으로 또 설문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지역 사회는 어떤 전형적인 흑인 전형적인 라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좀 정확한 정보를 대야 되겠죠. 여러분이 어떤 유태인계가 있어요. 8대 1이 민주당이라면요. 한 명이 아마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가장 전형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그리고 믿지 못하겠어. 우리 지역사회의 50%가 트럼프를 뽑는다니 믿지를 못하겠어. 그런 것이 또 라틴계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백인들의 대상에서 가장 많이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고 또 백인 트럼프 지지자들입니다. 그들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연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짖지를 않으면은 질문합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그런 백인들의 대상으로 계속합니다. 항상 백인들이 왜 투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합니다. 왜 백인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지를 또 조사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언론이 지금 사람들이 그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 거부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에 많은 초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좀 어떤 조그만 숫자의 전국적인 그런 설문조사에서 벗어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지금 지역사회의 행태를 해석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동네를 잘 알아셔야 됩니다. 어떤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그 동네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동네에서 이 지역 사회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전국 CNN 투표주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10명의 캘리포니아인을 대상으로 아마 설문조사를 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또 다른 많은 그런 연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중단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신문을 봤을 때 좀 놀랐습니다. LA에서 보면은 소환 선거가 있기 전에 라틴계는 상당히 분노를 해서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겠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요. 그래서 공화당
이런 거 시도하지 마세요. 라틴계가 선거를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걸 지켜보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실제 선거 결과로부터 우리가 얻은 교훈은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 몰랐던 것 중에 저한테 질문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 연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첫 번째 규칙은 너무 성급하게 결론에 도달하지 마십시오. 첫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기사를 쓰지 마십시오. 기사가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꾸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질문으로 그냥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사회가 어떻게 투표를 할지 결과를 두고 봐야 됩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런 투표는 4, 5주가 갑니다. 왜냐하면 또 부재자 투표도 이제 받아야 되니까요. 투표일치도. 너무 결론을 너무 빨리 도출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IGS나 PPIC 투표 설문이 어느 정도 효과적입니까? 뛰어난 설문조사입니다. 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그들이 문제가 있다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그런 여론조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지 물론 비용이 많이 들죠. 하지만 저는 이 여론조사를 한 지역사회만 대상으로 합니다. 한 1,500명을 대상으로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또 발표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언제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소환선거에서는요. 투표를 할 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레이 데이비스는 상당히 행운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 좀 패배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요. 하지만 이런 모델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선거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널드 트럼프 선거 후에는 다 좀 독특한 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뛰어난 여론조사지만 뛰어난 소수민족 여론조사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다음 연사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니아 디아스가 나오겠습니다. UCLA 라틴계 정책 및 정치 이니셔티브 창립 이사님이십니다. 라틴계를 대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필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장표를 보겠는데요. 이게 UCLA 라틴계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투표일 밤에 이걸 조사를 했는데요. 그 동네별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라틴계가 투표를 했는지 그리고 또 그들의 선택이 뭐였는지 투표 용지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누겠습니다. 남가주, 중앙 캘리포니아 그리고 북가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계 유권자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투표일지를 거의 투표 날에 보냅니다. 2021년 소환선거 때도 유사했습니다. 라틴계는 거의 선거일에 가장 많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게 우편으로 했건 선택으로 했건 궁극적으로 여기서 보는 라틴계 유권자들은 좀 더 전통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그리고 동원이라든지 투표에서 그래서 계속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주말에 아직하면은 부재자 투표용지를 아직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가주를 본다면요, 이건 상당히 대단한데요. 지금 이게 부정확성이 많이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요, 상당히 라틴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라틴계 등록 유권자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라틴계는 83%가
그 소환에 반대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많이 변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2018년 중간선거 후에 또 2020년 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2022년 중간선거 때 우리가 소수민족을 또 아시아인 또 라틴계를 큰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그 오렌지 81%가 소환에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데 비해서 라틴계 인구 밀도가 낮은 게에서 대부분 백인들이 많이 사는 곳의 라틴계에서 40%만이 소환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대라고 하겠습니다. 파란 것은 올라가고 빨간 선은 내려갑니다. 이걸 보시면은 명확한 것은 라틴계 유권자들은 소환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81%가 반대했습니다. 모든 라틴계 유권자들은 그 뉴섬 주지사가 계속 일을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센트럴 발렛은 또 다를 것입니다. 산디에고 카운티를 보겠습니다. 산디에고 카운티도 또 그 샌디에고 주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80% 라틴계는 소환에 반대했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는 또 상당히 그 제비 루시 주지사가 뛰었는데요. 그쪽에서 하지만 좀 더 진보적인 그런 후보자가 있더라도 그 패배를 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를 보겠습니다. 라틴계 유권자의 82%가 소환에 반대했습니다. 지금 빨간 선과 이 파란 선을 보시면요. 어떤 식으로 이 라틴계가 이 소환에 상당히 크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를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게 또 경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데라 카운티는 라틴계의 그런 82%가 소환에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그게 그 라틴계가 상당히 적은 그런 지구 선거구에서는 또 34.58%이 소환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선을 보시면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47% 유권자가 그 백인이 라틴계가 적게 사는 지역에서 소환을 반대했습니다. 이건 멀세디 카운티입니다. 멀세디 카운티는 좀 낮습니다. 라틴계가 큰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75%의 라틴계 유권자가 소환에 반대했습니다. 근데 백인들을 보면은 70%가 거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북가주와 베이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좀 더 다인종이 선거구가 많은데요. 여기서 라틴계를 좀 분리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노마 카운티를 보면은 라틴계의 유권자의 75%가 소환에 반대했습니다. 와인 컨트리죠. 뭐 프렌치 런드리도 있는데요. 이런 선거와는 또 무관했습니다. 그 콘트라 커스타 카운티 이스트베이인데요. 조금 더 대도시 쪽입니다. 라틴계의 88%가 소환에 반대했습니다. 가장 높은 통계 자료였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중에 샌프란시스코 는 주지사가 샌프란시스코 출신이죠. 이것은 라틴계가 또 82%가 라틴계 유권자의 80%가 소환에 반대했습니다. 산마테오는 77%의 라틴계가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라틴계 유권자들은 이 소환에 전반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상당히 그 차이가 컸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산호제입니다. 실리콘밸리요. 라틴계 유권자의 78%가 소환에 반대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끝낼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 인종별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지금 유권자들도 아마 그 투표일 전날 밤에 이걸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또 라틴계는 상당히 좀
우리가 레리 엘더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상당히 열심히 활동 유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좀 더 열의가 부족했는데요. 하지만 라틴계들은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어떤 뭐 캠페인 간에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2022년에도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공화당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또 그 지역사회 조직자들로부터 듣겠는데요. 실제 라틴계의 그 투표율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는 계속 그 계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율치가 오면은 한 19%라고 보는데요. 그게 실제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19%요. 저희는 7월에 누가 그 인종별로 그 투표를 할지를 봤습니다. 그런 또 등록 유권자들의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라틴계가 소수민족 중에 가장 크게 차지를 했는데요. 라틴계 그 유권자들은 그 굉장히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로 투표를 하였습니다. 컨 카운티나 프레스노, 툴레오 카운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인증을 받게 되면은 그런 카운티별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카운티는 선거구별로 아직 그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야는 그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죽은 누구였습니까? 등록 유권자들이지만 매번 투표마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투표를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또 그때 이제 캠페인은 또 많이는 그런 자원이 있죠.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 전략가들이 별로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좀 더 인종별로 다양한 유권자들인데요. 조지아를 본다면요. 그 CF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가갔습니다. 스테이시 아브람스가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좀 저성향 유권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언론이 어느 정도 역할을 발휘했습니까? 뭐 스페인어도 뭐라 그 언론의 역할이 과거와는 다릅니다. 자원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데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문제를 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요. 제가 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라틴계 지도자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그 소환을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상상력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공화당이 성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2022년 중간선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뭐 그 캠페인을 할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것은 이 이슈를 크게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종 또 레리 엘더 후보가 문제였습니다. 그런 게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또 가뭄을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라틴계 유권자들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투표를 한다면은 그 주지사가 개빈 뉴섬 주지사가 계속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투표로
우리가 소수민족, 또 오렌지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그 캘리포니아 중부에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내년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아주 포괄적인 이민 개혁이 있고 또 인프라스트럭처 있고 또 규제 계획 등이 있습니다. 언론이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언론은 델타 변종이 많은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또 레리 엘더가 또 바뀌어 캠페인을 또 유세 활동을 또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후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거의 막상막하였기 때문에요. 제가 UC 버클리에서 그 IGS의 그런 그 라틴계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것보다는요. 그 민간 지도자들이 많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 소환 선거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냐. 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조나탄 팩에게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시빅 인게이지먼트 테이블 OCET의 이기제큐티브 디렉터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조나탄 팩이고요. 사람 쓰레벌로 JP라고 합니다. 저는 API 라틴엑스 그 환경 정의 기관인데요. 저희는 API, 라틴엑스, 또 노동, 또 환경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진보적인 어떤 것을 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그 백인 우월주의로 아주 유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우리는 또 계속 많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또 소수민족이 우리 카운티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렌트를 내기가 어렵고요. 또 추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분에서 이거를 소환에 반대했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비전과 꿈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의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은 이런 진보적인 아시아 유권자들 또 라틴계들을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말씀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보장하는 게 아시아 또 언어별로 또 같이 다갔습니다. AAPI에 권한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주면서 이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6개국으로 했습니다. 타갈록, 베트남어, 한국어, 중국어, 그 멍 그리고 푼자비로 우리가 했습니다. 6개국어로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가가오 또 방문을 했고요. 전화를 많이 했고요. 또 우리가 신문에 광고를 냈고 TV, 라디오에 광고를 하고 디지털 광고를 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230만 명의 아시아인들이 이 소환에 반대하도록 동원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걸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 전략이 이렇게 중요한 날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것은 다인종 전략이다, 풀뿌리 전략이다 하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주 전반에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또 오렌지 카운티 저희 고향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8월 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지역사회는 반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소환선거에 투표를 할지를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들의 입장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소환이 뭐에 관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예 소환선거에 참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 지식의 부족으로요. 정보의 부족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많이 하고 또 광고를 많이 냈습니다. 신문에. 우리는 보장하는 게 단순히 이 유권자들이 이 소환 선거가 있다는 것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렸습니다. 어떻게 또 이 선거에 참여하는지를 알린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 소환 선거를 보면 이게 완전히 벤치마크였습니다. 거의 어떤 북극성이라고 하겠는데요. 제가 이걸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어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이 되는 수준점인데요. 그 진보적인 그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거는 상당히 그 흥미로운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동원을 하고 조직을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운동을 계속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이룩할 것인지를 계속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유권자들로부터 뭘 배웠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들의 어떻게 투표를 할지도 모르고 소환 선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들이 어떤 이슈를 좀 제기했나요? 그래서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은 뭘 중요시했나요? 저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지금 소환이 된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걸 알려줬습니다. 그게 실제로 어떤 그런 세입자 보호는 어떻게 될지, 캘리포니아의 세입자 보호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근로자들의 또 임금은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런 만약에 소환이 된다면은요, 또 그들의 임금은 어떻게 될지, 또 어떤 보호를 지금 놓치게 될지를 봤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 소환이 된다면 그 주정부는 또 팬데믹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발휘할지 또 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요. 이런 소환이 캘리포니아에서 된다면 어떻게 될까가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유권자들에게 중요했는데요.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런 이슈는 항상 유권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팬데믹 때만 소환 선거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 소환의 결과가 어떤 것이 될지 그렇기 때문에 왜 유권자들이 참여를 해야 될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또 더 받아야 되는지를 그런 메시지를 계속 알렸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젊은 그 유권자들은 나이 든 유권자들보다 그 투표 참여가 낮았습니다. 그게 보통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도가 왜 낮았는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젊은 유권자들이 왜 투표를 잘 안 하는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 로라 그 젊은이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들의 이슈가 지적을 해야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유권자 그룹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정부가 젊은 친구들에게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다뤄야만 합니다. 좀 오랫동안의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런 젊은 세대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작년에 이 소환 선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10년, 20년, 30년 동안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이거는 카운티 문화의 변화입니다. 또 세대 문화의 변화겠죠. 우리는 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많은 베트남 유권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좀 일반적으로 좀 보수적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겠습니까? 물론 뭐 베트남인들만의 대상으로 연구를 하진 않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베트남 유권자들에게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들과 같이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요. 저희 또 파트너 조직은요.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유권자들에게 그들이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인구층에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난 많이 참여했습니다. 만일 이 소환이 발생하면은 이 베트남 지역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네일 살롱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환이 성공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그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게 이 동원할 때 유권자들이 동원할 때 중요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하겠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대화를 유권자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뭐 미래의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이거는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책임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결정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나단. 또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주넷 라빈슨 플린트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분은 Black Women for Wellness 있습니다. LA에 계십니다. 주넷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웰니스를 위한 웰빙을 위한 흑인 여성이 뭘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Black Women for Wellness는 26년의 지역사회 단체입니다. 지금 그 흑인 여성과 소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26년 동안 저희는 많은 투표를 선거철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또 발의안도 내었고요. 저희는 아주 흥미로운 발의안을 또 투표일지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C4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의견을 제공하고 또 선거에 대한 잘했습니다. 투표를 어떻게 하는 것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이 소환 선거 중에요. 저희는 오랫동안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흑인 여성 유권자들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흑인 여성들은 어떤 또 우리가 투표를 하고 또 진보적으로 대체로 진보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저희는 또 우리 지역사회와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교육을 하고 또 오랫동안 그 투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성향성 유권자들 뭐 지난 16년 동안 뭐 3번 정도 유권자들 대상으로요. 또 아니면 또 슈퍼보터가 있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하는 사람. 그리고 뭐 이런 소환 선거 때 우리가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는 슈퍼보터입니다. 저는 그 여기서 지금 흑인 여성들이 무슨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신경을 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인 거, 또 이 주지사 선거, 뭐 다음 주지사 선거 우리가 또 상원의원이 누가 될지를 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 상원의원은 50명, 50명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또 정책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주지사 책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다 다가가야 됩니다. 슈퍼 유권자라든지 아니면 저성향 유권자든지요. 그래서 뭐 네일 살롱이 아니라 또 미장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이발사들도 다가가고요. 제가 포스터 같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그 이발소 또 미장원에 오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또 많이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선거에 대한 특별한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직원들이 자원봉사씩 나가서 포스터를 이렇게 그런데 띄었습니다. 잉글우드 지역하고 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하고 얘기했습니다. 아, 지금 우리는 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지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했습니다. 또 캔버스와 유권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젊은 흑인 남성들은 그들은 투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흑인 유권자들에게 그들의 투표의 중요성을 계속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 투표를 하도록 계속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받은 이런 피드백을 보면요.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흑인 여성들은요. 지금 약간 주지사에 또
흑인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대신으로 이제 흑인 여성을 그 임명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뭐 이거는 더 큰 이슈죠. 뭐 카말라 해리스 대신으로 흑인 여성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조그만 이슈라고 봤습니다. 저는 또한 그 펜스라든지 건물에 또 건설 현장에 또 포스터를 또 붙였고요. 우리가 또 보호소에 됐고요. 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버스 뒤에도 또 그 포스터를 했고 또 흑인 라디오 톡쇼에도 나갔고요. 흑인 언론 센티난, 레이 페이스 거기 또 많이 다루었습니다. 아주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 지역사회에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꼭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넷. 줄리아의 질문을 직접 해주시죠. 줄리아 나침입니다. 저희는 이 센트럴 밸리에서 좀 도전 과제가 있었는데요. 이 후보자들에서 잘 몰랐습니다. 그 레리 엘더 흑인 후보자에 대해서요. 그 레리 엘더는 흑인 후보자였습니다. 레리 엘더는 흑인 후보자였는데요. 그 사람이 몰랐지만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공화당 후보자로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적을 합니까? 제가 받은 답변 중에 지금 더 흑인이니까 흑인을 뽑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레리 엘더스의 그런 기록인데요. 레리 엘더스가 얘기하는 것은요. 로스앤젤레스 남부지검도 저희는 23년 됐는데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랙 위민 포 웰니스를 봤는데요. 우리의 그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안건을 알고 우리 서비스도 정책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역사가 지역사에서 맞춰지는지 지금 역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일관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겠죠. 하지만 그 후보자가 그렇지 않다면은요. 의료라든지 또 이 팬데믹에서 한다면은 조금 더 비판적인 후보자가 돼야 되겠죠. 피부색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슈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흑인 유권자들이 레리 헬더 흑인 후보자를 뽑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고메스 데일리의 말씀을 듣겠서 하겠습니다. 이분은 인랜드 임파이어 유나이티드 인랜드 임파워먼트에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마이클 고메스 데일리고요. 인랜드 엠파이어 유나이티드의 디렉터입니다. 지난 45일 동안 저희가 한 20만 달러를 그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산 베너디노 카운티에서요. 이 소환 선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본다면요. 아이는 그 소환에 대한 또 20%의 등록 유권자들에게 다가갔지만 10%만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또 두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기쁩니다. 지금 분석을 좀 잘 듣고요. 제가 몇몇 그런 저희가 들은 얘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것은 세 가지 중요한데요. 그 한 가지는 그런 신뢰받는 메신저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를 잊어서는 안 한다. 한 몇몇 또 사례가 있는데요. 한 50일 후에 저희가 엘란토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의 그런 구금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 어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구치소를 닫기를 원하냐, 구금소를 닫기를 원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또 민간 그 구금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환으로 가서 어떤 식으로 소환 선거에 투표를 하겠냐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에 그 소환에 예스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반대였습니다. 가치관과 그 하는 것이 일부는 좀 혼당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환 선거의 기술적인 면이었는데요. 우리가 그들의 대상으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1대1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선거가 있을지 이런 이 소환 선거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제가 민주당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뉴스 캠페인에서는 이게 반공화당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 메시지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한테 또 연락을 하고 또 학교에 가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 조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눴던 많은 대화는 주지사가 그 아동에 대한 것이 그 델타 변종이 있고요. 이런 증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뉴섬 주지사가 전향적인 무슨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어떤 아이에 좀 더 구체적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저희의 그 교육부에서는 그런 어떤 결의안을 통과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반 마스크 착용을 안 한다든지 또 그 지역에 통제를 더 많이 한다든지 뭐 그 강의실 크기라든지 교실 크기라든지 마스크를 착용 안 하는 거. 저희는 아주 그 교육부에 공화당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비판했습니까? 이런 대화가 시작됐을 때 물었습니다. 소환 선거 때 어떻게 하겠냐겠습니다. 나는 아직 뭐 예스를 할지 뭘 할지 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코로나19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미 그런 의무화했다는 게 너무 멀리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그 의무화가 좋았는데 지금 6월에 그 또 정치적인 압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그 소환에 대한 예스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의무화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좀 더 많은 보호를 원했고 의무화를 원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느슨해지면서 또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뉴스미 또 뽑힌다면 어떻게 되는지 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의무화가 없는 의무화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제일 큰 문제라면은 이 소환에 반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저희 타겟은 좀 저성향 아니면 중성향 유권자들의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그 잊혀진 지역사회를 다가가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또 그 당파적인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공화당이 주장하는 소환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당파적인 거. Talking about what people were telling you, these are particularly Latin?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주로 그 라틴 계열의 대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 그 아이에서는 80% 라틴 계였습니다. 그 인구층으로 볼 때요. 할래에다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당파 성향이라면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가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보통
그 당파적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뭐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뭐에 연결을 갖는지 인랜드 인파인 사람들은 그냥 매일 식사하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의 질, 대기의 질, 또 아동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것, 또 식량 불안정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당파적 정체성은 그렇게 크게 작동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대화에서요. 우리는 그런 당파적인 그런 정체성 그런 광고를 다 없앴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 삶에 대한 그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점 등을 다뤘습니다. 11시 52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많이 들은 게 이런 것이 좀 벤치마크였다. 또 여기에 대해서 하는지 이런 선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2022년 중간 선거에 대비한 첫 선거였습니다. 이게 민주당원들이 공화당원들보다는 더 심도 있게 주의 깊게 봤는데요. 전국적인 그런 민주당원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좀 큰 변형을 가져오는데 어떤 식으로 소수민족에게 다가가냐 하는 것, 또 저성향성 유권자들의 또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내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조직하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중요할 거라 생각지 않았는데 상당히 큰 중요성을 발휘했습니다. I think one of the things, and I appreciate before not the silly analogy from another panelist, I thought 또 그 패널리스트가 말한 것은 2022년 in the middle of 또 중간 선거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아주 또 유권자 억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펴지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and so when I look at this recall, 제가 이 소환 선거를 볼 때요. 그 2020년 11월 또 올해 또 1월에 조지아주에서 있었죠. 그 민주당 또 정치 전략가들은 또 아직도 지금 그 백인이 아닌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습니다. 여기서 배운 게 있냐? 그러니까 소수민족 유권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배웠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그룹에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2022년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한 투자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항상 그 미국의 전국적인 그런 선거만 생각을 하는데요. 백인에 항상 선호하는 것, 백인들의 이슈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is 이게 정체 중요한 것은요. it's not 그렇다면은 that 이거는 당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유권자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레리 엘더가 했죠. 근데 유권자들을 동원하는 것보다는요. 의료, 지검, 보건, 또 인종차별주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후보자들, 캠페인들이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는 많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젊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나단 아직 여기 계십니까? Jonathan? Okay, I think he said he was gonna. 조나단은 Jeanette? 간 것 같습니다. 주넷 agree with Dr. Diaz. 디아스 박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Around investing in 지금 communities of color. 이 소수민족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그런 교훈을 아직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아직 교훈을 배우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선거 6주 전에 좀 소수민족 다가갔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애속 그런
참여를 해야 됩니다. 1년 내내.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이, 소수민주 유권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제가 바랄 건데 교훈을 얻었기 바랍니다. 2022년에 어떻게 될지를 지금 봐야 되겠죠. 또 2024년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런 소수민족에게 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는 지금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 아주 소수만 투표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냐 가셔야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조나탄, 이 선거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주넷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연중 내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캠페인이 단순히 그런 우리 지역사회의 우선순위를 다뤄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참여해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원하는지 가장 중요한 변화를 우리가 달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인들의 구성원들의 삶에요. 우리가 이제 소환 선거를 막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사크라멘토 의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지금 팬데믹 대응은 또 어떻게 될지, 또 세입자들, 근로자들이 또 상당히 힘듭니다. 그들을 어떻게 또 도와줄지. 우리가 지금 유권자들이 이제 보는 걸 보고 이제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캘리포니아인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는 데 도와줄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저한테는요. 그게 제가 가장 흥분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배우는 것은 저는 또 지금 많은 그런 조직원들과 단체들과 같이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마이클, 이 선거는 지금 아이에서 죄송합니다. 음질이 불량해서 통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인랜드 인파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소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격차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소환이 안 됐다는 게 정말 저희한테는 아주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거기에 고무적인데요. 그리고 15번 발의안이 있고요. 주의회에서 또 어떤 발의안을 통과시킬지 안 할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지금 고무적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기자님들 또 발표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샌디에게 회설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오십시오. 또 와오셔서 이 선거구 재조정이 어떤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동일한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아주 지금 또 선앤샤인이 기자들이 또 많이 혼냈습니다. 우리가 인내심 없이 너무 결론을 도달한다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